편의점에서 배달 매출이 하루 200만 원이라니. 야, 대단하죠. 이 사람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CU예요, CU. CU 상도 터널 점주인데요. 김상민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편의점 배달 매출로 하루 2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엄청나죠? 편의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요, 38,451개입니다. 그 편의점들이 다 어렵다 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편의점은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어요. 오죽했으면 쪼개기 알바를 쓰겠습니까?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게다가 무지개 알바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사람씩 15시간 일하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예, 그만큼 지금 편의점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마 두 개 다 어울리는 말일 거예요. 뭔가 움직이면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 김상민 점주님이 아마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요, 지난해 요기요, 그 독일계 배달업체죠. 거기하고 손을 잡고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200만 원까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많게는 기존의 30%, 평균이 12% 늘었고요. 많을 때는 30%까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U 전체에 배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된다고 하니까 이 김상민 점주님은 보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는 최대 4배가량 늘어난 거예요. 4배. 4배. 엄청나죠? 물론 이분만의 비결이 있죠. 이분만의 비결이. 아니 1년에 편의점 가지고 15억 매출을 한다는데 15억 매출을 하려고 하면 비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분의 첫 비결은요. 재고 관리를 아주 단단히 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아니 배달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제로, 0이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게다가 배달 앱에 물건이 뭐가 몇 개 있다고 뜬단 말이에요. 그게 0으로 표시되면 배달 매출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요기요하고 손잡고 배달의 민족과 손잡고 뭐 배달통과 손잡고 아무리 해본들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실시간으로 재고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를 절대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게다가 보통 요기요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 배달 주문이거든요. 지금 배달의 민족은 한 개라도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요기요는 10,000원 이상입니다. 10,000원 이상 하려고 하면 상품군을 잘 짜야 합니다. 잘. 예. 이게 많이 팔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8,000~9,000원을 만들고요. 여기에 뭐 1,000원짜리 빵이나 우유나 차나 예. 간식으로 먹을 까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00원짜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품 구성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주문을 할 때 재미있네 하면서 왜 재미있느냐. 내가 살 물건에다가 옆에 끼운 그 상품들이 요거는 내가 지금 먹고 싶어. 요건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을 굉장히 잘했다. 이게 이분의 또 경쟁력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리뷰예요. 리뷰. 저도 많이 느꼈는 부분인데 국밥집 하면서 리뷰를 철저하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악플이든 선플이든 말입니다.
악플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담아주는 거죠. 저도 국밥집을 할 때 악플이 들어오더라도 아주 선명하게 다루니까요.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꽤 놀랐습니다. 실제 이분은요, 동네 장사잖아요. 편의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네 단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악플에 대해서도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고 계속 올렸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충성 고객이 돼서 그만큼 많은 주문을 해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배달이 몰릴 때 확 몰릴 거 아니에요. 때문에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가게 직원들이 그 배달에 매달리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알바생을 구해서 주말에 배달을 할 수 있게끔 배달에 아주 용이하게 배달을 할 수 있게끔이 아니라 배달에 용이하게 대응을 했던 거죠. 네. 지금의 기존에 있는 직원들, 매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맡기게 되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매장을 관리하랴, 배달 관리하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때문에 배달 전문 알바만 따로 뽑아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건 넘게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되지 않거든요. 예. 그만큼 뭔가 새로운 시장, 뭔가 혁신, 그게 통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또 이 다른 편의점주, 그죠? 남대문점이었나요? 그분은 편의점을 카페 형태로 꾸몄다고 그랬죠.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죠. 카페 형태로 꾸며서 실제 뭐 김밥이든 뭐 샐러드든 아니면 요깃거리를 거기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그 매장 인테리어를 꾸몄어요. 그래서 한 매장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움직이면 새로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러분들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그죠? 움직일 때 뭔가 새로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 봅니다.